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며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랑건백입니다. 제가 저번 암세포 파괴하는 진짜 항암음식 영상에서 마늘에 대해 짧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좀 더 자세히 마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햇마늘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늘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능이 달라집니다.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마늘의 효능은 국산 마늘이 수입 마늘보다 항암 성분이 무려 56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수입 마늘보다는 국산 마늘이 훨씬 월등하니 국산 마늘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의 효능은 여러 가지지만 마늘은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에 따라서 성분과 효능 달라집니다. 생마늘 형태로 있을 때에는 안정된 상태인 알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알린은 아직 냄새나 매운맛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늘을 슬라이스해서 썰거나 으깨게 되면 마늘 속에 알리나아제라고 하는 효소와 알린이 만나게 되면서 알리신이라고 하는 특유의 아린 맛을 내는 성분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외부 위해에 대해서 일종의 마늘의 방어 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에 상처를 내야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리신은 식중독이나 감기, 바이러스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생제, 내성 균주를 포함한 세균과 진균의 증식도 억제합니다. 알리신은 염증을 완화하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무작위 대조 실험에서 마늘 추출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사했더니 LDL 콜레스테롤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혈압은 5포인트 정도 낮아졌습니다. 신선한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서 방치해졌을 때 알리신이 가장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통마늘을 알약 삼키듯이 꿀꺽 삼키는 사람은 없을 텐데 어차피 씹어서 삼키니까 알리신이 생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효소가 반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5분 이상, 방치 10분 내지 15분이 맥스입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버리면 오히려 감소합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위산에 의해서 알리나아제가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반응이 일어나 줘야 됩니다. 그런데 썰어놓은 마늘을 10분간 늦게 두었다가 요리를 하면 이미 많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가열에 의해서 알리나아제가 파괴가 되어도 손실되는 알리신이 적었습니다.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 콜레스테롤, 혈압, 심혈관 등 혈관에 도움이 되려면 마늘을 썰거나 늦게 두었다가 이용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요리에 넣어도 되고 백무침 등에 해서 먹어도 되고, 속이 쓰리신 분들은 갈아서 우유나 그릭 요거트에 섞어서 마늘 우유, 마늘 요거트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알리신은 항균 효과 자체도 있지만 면역 세포 신호를 변경하여 면역에도 관여합니다. 알리신은 림프구를 자극하고 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면역 강화, 염증 제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에 도움이 되려면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마늘을 식초에 담가서 숙성시켜서 아린 맛을 빼고 염도가 약한 마늘 초절임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에 담가두거나 열을 가하면 매운맛이 사라집니다. 생마늘은 칼륨과 인의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먹었을 때 알맞은 용량은 하루에 한쪽 내지 많아야 2쪽 정도이니 칼륨과 인의 함량이 많아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성 콩팥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칼륨과 인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러기 때문에 마늘을 식초물에 담가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켰다가 식초물을 한번 버리고 마늘장아찌를 담그면 인과 칼륨이 줄어듭니다. 대신 나트륨은 늘어나겠죠. 신장 만성 콩팥병이 이미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나트륨도 저염식을 하는 등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아찌로 하려면 일반 장아찌 대비 간장이나 소금의 양은 대폭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물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주는 점도 좋지만 당뇨에도 좋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원인 중 당뇨, 고혈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 질환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항균, 항산화 효과가 좋고 혈관이 건강해져야 신장이 살아납니다. 만성 콩팥병으로 저염식을 할 경우 식사가 입에 맞지 않아서 괴로운 경우가 많은데요. 식초의 신맛이나 마늘을 이용해서 조금 수월스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만드는 방법은 여러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고 이때 간장이나 소금의 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저장 마늘을 하지 마시고 햇마늘을 까서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줍니다. 이때 꼭지는 제거해 주는 것이 좋아요. 꼭지는 아시다시피 곰팡이가 잘 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열탕 소독을 한 유리병에 물기를 뺀 마늘을 넣고 마늘 10통당 식초 2컵 정도를 부어서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저는 엄지 제형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던 설탕 간장을 사용하지 않은 마늘, 식초,
매실 절임을 이용하는데요. 마늘 400g, 식초 600ml, 매실 1컵 반을 넣고 끓여줍니다. 일주일 후 식초를 따라서 버리고 마늘은 다시 유리병에 넣어줍니다. 새로 끓인 식초와 매실을 다시 부어줍니다. 높은 온도일수록 화학 반응이 빨라져서 숙성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식힌 뒤에 냉장고 안에서 한 달간 숙성한 뒤에 먹으면 됩니다. 먹는 양은 절대로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 한 쪽 내지 2쪽 정도만 드십니다. 국물은 요리할 때 따라 써도 됩니다. 식초와 마늘의 궁합은 둘 다 강한 항균작용이 있어서 체내에 들어온 유해균을 살균해서 세균에 의해서 독성 물질이 덜 생기니까 심장에 부담이 적어집니다. 단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익힌 마늘 형태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찜통에 찌거나 삶은 마늘을 아침 저녁으로 한 쪽씩 드세요. 그러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닙니다. 마늘은 많이 드시면 혈액이 묽어질 수가 있고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출산을 앞둔 사람은 지혈이 안 될 수가 있고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비타민C를 200ml 이상 드시면서 익힌 마늘을 매일 한 쪽씩 드시면 혈당이 조절이 됩니다. 마늘과 식초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열이 올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늘은 성질이 뜨겁기 때문에 과다하게 장복하면 간열로 간이 상하고 간과 연관된 눈도 상할 수 있습니다. 열이 많은 사람은 마늘이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식초는 수렴하는 작용이 있어서 땀나는 것을 방해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식초를 많이 먹게 되면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 점막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은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속이 쓰리거나 이런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익혀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적절하게 내 몸에 맞게 마늘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늘 웃음 가득하고 건강한 음식 드시면서 항상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